네, 오늘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두 번째 옥중 조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1차 때보다 더 자세한 정황을 물어볼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2차 피의자 조사 역시 수원구치소에서 이루어졌는데 1차와는 뭐가 다르다고 전해집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구치소에서 성폭행 혐의에 관해서 이제 좀 조사가 2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 조재범 전 코치의 입장을 이제 좀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예. 2차 조사에서는 이제 확보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2차 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쟁점들이 있다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뭐 강제적으로 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어떤 뭐 증거들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이제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당장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2차 조사에서는 1차와는 다르게 증거를 토대로 성폭행과 관련된 연관성들 여러 가지 정황들 추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글쎄요. 뭐 이제 집중적으로 뭐 이제 2차 조사는 그런 정황들을 물어보겠습니다만 뭐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는 뭐 가정이고 예상입니다만.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가 일단은 전체적인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증거가 나왔는데 본인에게 명백하게 불리하다고 한다면은 뭐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 쪽에서도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을 하는 것이 예. 나중에도 더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혐의를 조금 일부는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예. 좀 전략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예. 현재로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추가 피의자 조사가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2차 조사가 뭐 오늘 오후 5시까지 구치소 이제 뭐 예. 가능한 시간까지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경찰 쪽에 좀 이제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만에 하나 이제 2차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뭐 참고인이라든지 확보할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경찰이 그 부분을 확보를 할 것이고 거기서 또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 조사를 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검찰의 송치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혹시나 3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안으로는 송치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일단은 경찰에서 지금 밝힌 바로는 이게 또 워낙 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 가능하면은 다음 달 내로는 조금 송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약 미성년자 강간상해 혐의까지 적용이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게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뭐 자에 대해서 성폭행을 이제 했다고 한다면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상해나 치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쳤다고 한다면은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혐의이고 예. 이게 한 차례 뭐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처벌이 가능한데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가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만 뭐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형법상 이제 강간죄라든지 강제추행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도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그 상습폭행과 관련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어떻게 혹시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1심에서도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었고 예. 실제로 징역 10월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뭐 좀 유리한 정상이 나왔는지 불리한 정상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조금 뭐 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큰 뭐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있었고 예. 그리고 당초 이 성폭행 관련해서 폭로가 있었을 때 예. 이 공소장 자체를 검찰에서 이제 성폭행을 만약에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폭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빼놔야지 다음에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예. 뭐 폭행 사실도 그러면 동일하게 돼서 일단은 뭐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쪽에서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차근차근 또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다음 사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내용인데 부하여경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사건의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 여경이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게 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게 지난 9월에 이제 대만의 그 현지 경찰들과 있는 좀 사적인 술자리에서 예. 이 총경이 여경 부하 여경에 대해서 조금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또 이제 러브샷을 강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예. 이게 굉장히 좀 사건이 일파만파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처분 자체가 감봉 2개월밖에 안 나왔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가 감봉 2개월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경찰 징계령에 따라서 이제 뭐 징계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가지인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그리고 강등, 정직이 있고 예. 이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2개월 감봉이라는 것은 이제 경징계에 경징계네요. 해당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게 좀 많이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약하게 처벌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만 이게 딱 그것만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예.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추가가 돼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징계위원도 이제 뭐 민간위원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꼭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위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복합적인 요소가 섞여 있고 또 일반적인 징계 수준이 이렇다라고 또 결정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옳을까요? 이게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도 경찰청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뭐 이게 정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품위를 품위를 위반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정직이라든지 좀 중징계도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좀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A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를 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감봉 2개월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러면 정한 다음에 그 과정을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A 총경이 심사를 청구하면 당연히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예, 심사 청구는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청 심사를 받고 이제 행정 소송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좀 절차적으로라도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경은 소청 심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징계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난 이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 아예 전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뭐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아마 전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여부도 가리고 어떤 지금 이분이 얘기한 성희롱 개념, 뭐 입증 책임, 뭐 어떤 조사의 기본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걸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징계 수위도 높아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어떤 감봉 처분이 아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가 이제 취소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요? 더 강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조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감봉 2개월,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라는 논란 때문에 이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면 낮아지는 경우는 또 없다고 하네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